반갑습니다. 부자농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용접을 배워서 현장에 처음 가신 분들을 위한 조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까지 했던 거는 우리가 용접을 배워서 처음 현장에 가는데 용접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불편한 진실들이 몇 가지 있다 했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용접사로서 내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나를 이 정도 대접해 주겠지 하는 그런 것과 현실이 다른 괴리감에서 오는 실망감, 이 실망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한다는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잘한다는 그 불편한 진실. 그래서 내가 하더라도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 젊은 친구들을 이겨낼 수 없는, 또 인간적으로도 성숙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써주지 않는 거죠. 이런 불편한 진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편한 진실들을 인정하고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가장 가까운 곳에 취업을 하는 거죠. 취업을 해서 일을 하는데 그 현재 처음 나가서 취업할 곳을 알아보실 때 요새는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취업하고자 하면 취업을 못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 취업합니다. 20대 취업률이 지금 50%가 안 된다 하거든요. 우리나라 20대 취업률이 50%가 안 되는데 이런 거죠. 내 자식이 절대 몸으로 먹고 사는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편견이 있어요. 부모들한테. 아이들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하는 순간 자기가 뭔가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이 교육의 문제점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쨌든 20대들이 반 이상 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산업 현장에서는 일하려는 사람이 모자라가지고 좋은 인력 구하기 위해서 허덕이고 또 그걸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들 많이 쓴다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외국인들 많이 받아갑니다. 용접 현장 제가 가보니까 어지간한 작은 팀들은 거의 외국인을 돌려버려요. 외국인들은 어디 못 가니까 한 푼에 더 벌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또 베트남이나 인도, 파키스탄 이런 애들은 한국인 못지않게 손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접도 굉장히 잘해요. 물론 한국인이 제일 잘합니다. 한국인에서 제일 못하는 사람이 그런 다른 민족에 잘하는 사람보다 나은 건 사실이에요. 제가 본 바로는.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가까운 곳에 있는 회사를 가되 좋은 회사를 고르는 방법이 있다 했죠. 첫 번째는 그 회사에서 취급하는 물건이 무엇인가를 보라 했죠. 비철금속, 구리,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에요. 티타늄 이런 것들. 이런 될 수 있으면 비철금속으로 하는 회사면 가장 좋고요. 그게 아니라면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거. 서스만 해도 그 회사 상당히 회사가 괜찮습니다. 가장 안 좋은 게 이제 아무래도 영광이죠. 영광 전문으로 한다. 이런 거는 근데 부가가치가 낮기 때문에 그 회사가 오래 버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겠죠? 아직 그 나쁜 건 아니지만은요. 될 수 있으면은 비철금속이나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거, 또 압력용기라든가 이런 거 하는 건 좋다 했잖아요. 이런 회사를 가시면 좋고, 두 번째는 검사가 있는 회사를 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RT를 찍는다든지 UT를 찍는다든지 최소한 PT라도 하고 MT라도 하는 회사를 가면은 괜찮습니다. 근데 거의 검사가 없는 회사가 대부분이에요. 검사가 없다고 해서 용접한 부위를 검사한다는 얘기예요. 검사가 없다고 해서 나쁜 회사 이런 건 아닌데 될 수 있으면 아무래도 그런 게 있는 회사가 아무래도 좀 더 기술력이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라도 하나 배울 수 있다는 뜻이죠. 세 번째는 그 회사에서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군가 이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럼 그거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 회사에서 구인 광고를 냈을 거 아니에요? 그 회사에 그동안 냈던 구인 광고를 한번 검색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 기술자를 모집할 때 어느 수준까지 모집했는가를 알 수가 있죠. 맨날 신입만 모집했다. 그러면 그 회사는 대부분 신입만 필요한 회사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요. 경력자 우대 뭐라든지 연봉 얼마 8천 9천 이렇게 올리는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가면 여러분이 현재 최저임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더 성장해서 받을 수 있는 위치가 다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회사를 고르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오래 버티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런 회사 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걸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사장님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사장님들이 바보가 아닌데, 여러분들이 그런 회사 가고 싶은 게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는 반도체에서 3년 경력 쌓아야 한다니까. 3년간 어디 가서 시간 때우려고 왔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이런 게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또는 내가 여기서 배울 만큼 배워서 기술 배워가지고 다른데 돈 더 준다면 빨리 가려고 합니다. 말은 안 하지만 그런 마음이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대부분 이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냥 시간 때우러, 3년간 경력 쌓으러, 또는 가까우니까 경력 쌓으면서 또 여기서 기술 배울 거 있으면 배워가지고 더 많이 주는 데로 옮겨야지,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있잖아요. 아니라고는 말 못할 거예요. 내가 그 회사에서 뼈를 묻어서 내가 여기 사장이 되거나 아니면 최고 1인자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거기 취업하시는 분들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럼 사장님은 바본가요? 예? 사장님은 자선 사업가인가요? 아, 내가 산업 인력 일꾼들을 키워가지고 한국 산업의 보탬이 되게 좋은 인력들을 배출하는 그런 양성소가 되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장님이 과연 있을까요? 아닙니다. 입장 바꿔 여러분이 사장님이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이 새끼는 기술 몇 줄 조금 가르쳐주면 후딱 옆에서 10,000원만 더 준다고 해도 갈놈이야,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입장을 바꾸면 같은 생각이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기술 배울 만큼 배우고 빨아먹은 다음 가야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을 회사에서 과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사에 오래 있어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최소한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리고 마음 자세를 그렇게 마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벌써 틀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 회사에서 배울 만큼 배우고 딴 데 더 주면 빨리 후딱 옮겨야지. 그렇게 해서 옮긴 사람들은 대부분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요. 한국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잘하거든요. 내가 옆에서 일당 10,000원만 더 준다고도 그냥 공사 기간이 남았고 막 그래도 가버려요. 그런 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 바닥이 굉장히 좁거든요. 결국 돌고 돌아 다 알게 돼요. 그 사람이 어떤 행동하고 다니는지 다 알게 됩니다. 이 바닥이 굉장히 좁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의리를 지킬 때는 지키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내가 여기서 배워가지고 다 배워서 더 이상 배울 거 없으면은 가야지, 돈만 더 주면 가야지 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여기서 사장이 되겠다라든지, 내가 여기서 1인자가 돼서 이 회사를 같이 키우겠다든지, 이런 생각도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생각 가진 사람이 그렇게 드물거든요. 그런데 회사 생활을 제가 해보니까 잘나고 똑똑하고 용접 잘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회사 오래 못 버티고 오히려 가장 무능하고 갈데없어 보이고 가장 모조리 같은 사람들이 남아서 결국 그 회사 부장 되고 이사 되고 뭐 전무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또 그런 회사들이 성공해서 점점 커지면 그 사람도 같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 옛날에는 되게 이렇게 물건이나 들어주고 허드렛 일을 하던 사람이 나중엔 전무 직함 달고 막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회사에서 원하는 사람은 작은 돈에 작은 이익에 움직이는 것보다는, 그렇죠,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신뢰하는 사람을 원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내가 당장 지금 급해요. 돈이 급하고 막 당장 정말 생계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용접에 뛰어드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시죠? 이 방송 들으신 중에 내 얘긴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까 모르겠는데, 저는 꼭 그렇진 않지만 저도 비슷한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 용접을 해서 많이 벌어서 다 해결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러든지 몰라도 마음이 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 한국 사람은 마음 성질 자체가 급한데, 상황 자체가 내가 지금 최저임금 받아 250 받아가지고는 이자도 못 주게 생겼다. 우리 가족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나 당장 500, 700, 800, 1000 이렇게 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분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상황이 그런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수록 더 실패하기가 쉬워요.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좀 멀리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저는 특히 젊은 친구들이나 젊은 친구가 지금 몇 살을 젊은 친구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제가 나이가 좀 있으니까 저보다 어리면 젊은 친구들이겠죠. 저도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았는데 용접에서는 은퇴했고 제가 다니는 공기업에서도 은퇴가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젊은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제가 권하는데요. 그 시간을 버티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가 용접사 되는 그 시간까지 또는 회사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을 때까지 버티는 시간이 상당히 길거든요. 매일매일 많이 사상한다 생각해보세요. 그럼 그거 어떻게 버텨요? 그죠?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시간을 버티기 위해서 자격증을 끊임없이 준비했어요. 자격증 계속 준비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하고 어떤 목표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현재의 좀 어려운 부분을 잊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회사에서도 자격증이 필요할 때가 있고요. 자격증이 있으면은 나름대로 또 자존감이 생겨요. 뭔가 몰두할 수 있는 곳이 생기고. 그래서 저는 자격증을 계속 취득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시간을 잘 보내기 위해서 주변에 가까운 용접학원들이 있어요. 대도시엔 대부분 있거든요. 읍면, 읍면 이런 데는 없지만은 최소한 시 단위에는 거의 다 있습니다. 시 단위가 아니신 분은 이건 뭐 좀 그런데 군은 모르겠네요. 군 단위는 없을 것 같고요. 시라고 돼 있는 데는 무슨 시 뭐 이런 데는 다 있거든요. 저는 그런 학원에 근로자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요. 근로자반에 가서 육지 파이프를 용접하는데 지금 보시는 이 자세이겠잖아요. 지금 이 보시는 이 사진에 보이는 이 자세. 죄송합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요 자세를 뭐라 불러요? 요 자세를 오지라고 하죠. 오지 자세잖아요. 이거 파이프를 이렇게 45도로 기울여 가지고 이렇게 연습하는 거. 45도로 이렇게 기울여 연습하는 걸 육지라고 하죠. 육지. 참 이게 불편한 또 진실인데 대부분의 학원이나 교육기관에서는 이 파이프 용접을 안 가르쳐줘요. 파이프 용접을 가르치지 않고 플레이트 용접하는 걸 가르치고 들쓰면 자격증을 따라고 유도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 파이프는 재료비가 비싸요. 재료비가 비싼데 파이프를 연습을 하게 할 리가 없죠, 당연히. 그죠? 또 하나는 뭐가 문제예요? 이 파이프를 연습을 시키려면 가르쳐 줘야 되는데 파이프는커녕 용접을 안 해보신 분들이 용접 강사 하시는 분 중에 저 이제 불편한 진실인데 용접 안 해보신 분이 대부분이에요. 용접을 안 해본 사람이 그러니까 장님을 가르치는 거죠. 아니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거죠. 안 해보신 분이 되게 많아요. 이런 얘기 꺼내면 학원에서 싫어합니다. 이런 얘기 꺼내면 육지 파이프 가르쳐 주냐? 그렇죠. 안 가르쳐 주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런 거를 가르쳐 준 학원이 뒤져보면 또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야간반 가서도 하고 주말반 가서도 하고 해서 하고 그도 안 되면 회사에다가 이렇게 구조물을 만들어 놓고요. 회사에다 구조물을 만들어 놓고 남들 퇴근하면 이렇게 연습하는 거죠. 계속 육지 파이프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든지 어떤 자세든지 처음에는 6인치 해보고요. 그 다음에 4인치 그 다음에 2인치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내려가면서 해보는 거죠. 1인치도 해보고 1인치도 해보고 이렇게 조금씩 내려가면서 하는데요. 요새 주로 2인치로 시험 많이 보잖아요. 2인치나 6인치 시험 많이 보잖아요. 4인치 보는 분도 있고 그런데 회사도 있는데 이거를 막 연습을 해서 내가 언제든지 누가 시키면 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드는데 그냥 연습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구조물을 만들어 가지고 약간 이렇게 구조물 이렇게 방해할 수 있는 자세를 만들어서 계속 연습을 하는 거죠.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처음 회사를 다녔었는데 회사에서 그냥 멍하게 있는 게 아니라 자격증 준비도 하고 회사 가까운 데서 이런 무료로 하는 학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니기도 하고 또 회사에다 이런 구조물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사장님한테 얘기해야 되겠죠. 사장님한테 얘기해서 나 이거 연습 좀 하고 갈까요? 연습하라고 그래요. 연습하지 말라는 사장님 한 명도 못 봤어요. 이게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해요. 연습하면서 혼자 그냥 연습하는 거예요.
저도 이거 연습하면은 처음에는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세 달 가고 이거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나 막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근데 사장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걸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못 느껴서 그러지 이 새끼가 언제까지 하나 보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나름 잘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회가 왔을 때 한번 시켜봐요. 사장님들은 그러거든요. 저라도 안 그러겠어요. 싸잖아요. 일단 여러분들은 싸잖아요. 그죠? 용접사 데려와서 몇십만 원 줘야 될 거 여러분들 할 수 있으면 싸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돈 좀 더 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시간을 잘 보내기 위해서 자격증도 준비하시고 가까운 학원을 다니시는 것도 좋고 어쨌든 육지든 오지든 계속 이렇게 연습하시는 거 좋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해서 시간이 흘러가서 그 회사에서 1인자가 되든 사장님이 되든 이런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겠죠? 창업을 하시든 뭐라든 오래 다녀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한두 달 다니고 때려치고 뭐 반나절 다니고 때려치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그래도 기준이 되는 건 3년이라 생각해요. 최소한 3년은 이력서 낼 때 어느 회사 써가지고 3년 일했다 이러면 인정해 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참을 수 있는 사람이면 이 회사에서 3년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용접 바닥에서 3년을 이렇게 쭈구리로 살았다. 이 사람은 인성이 대단한 겁니다. 참을성도 대단한 거고 보통 사람은 다 때려치고 간둬버려요. 내가 이 새끼야 여기 아니면 어까니? 이런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물론 말이 쉽지 군대 다시 가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지금 쭈구리 생활을 3년 이상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하지만 알아야 돼요. 이 현장에서 돌아가는 모든 걸 알아야 됩니다. 저도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삼성물산에서 3년 동안 다른 데에서 근무한 거 4대 보험 납입 영수증 가지고 오라 한 거는 저는 정말 잘했다 생각해요. 이 나라 용접 발전을 위해서도 잘했다 생각합니다. 왜냐면 돈 있는 젊은 친구들 가서 사설학원 가가지고 돈으로 처벌러가지고 용접사 돼서 가서 난리 쳐가지고 인사사고 발생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작은 회사에서라도 계속 배워서 용접 기술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인성도 좀 배우고 해가지고 와서 그렇게 해야죠. 또 현장 저 용접할 때도 그랬는데 현장 가면은 용접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돼야 됩니다. 보면은 조공이라고 막 무시하고 욕하면 안 되는데요. 어린 놈의 새끼들 말이에요. 어디서 그 사설학원에 조금 몇 달 파이프 돌려보고 와가지고 내가 용접사네 해가지고 인간이 안 된 애들이 꽤 있어요. 만약에 나 그런 놈 걸려버리면 내가 반장이나 직장 이럴 때는 반 죽여버립니다만은 어쨌든 인간이 안 된 애들도 굉장히 많아요. 인간성이 좀 못된 애들도 많거든요. 그런 애들은 용접 안 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도 그래서 이런 회사에서 조금 더 그렇게 해보시는 거 좋다 생각해요. 저는 좋다 생각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저도 제가 반장이나 직장이 높은 직책이 있을 때는 시키는 입장이 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짓도 시키고 그랬어요. 일부러. 왜냐면은 그렇게 내 눈에 보여요. 막 나이 드신 막 그런 형님들한테도 조공이란 이유로 막 반말 비슷하게 찌꺼리고 막 이런 애들도 많거든요. 어쨌든 가까운 회사 들어가셔서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좋은 방법은 반도체 용접사에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근데 반도체 용접사는 어떠냐? 어쨌든 육지만 잘 돌려 통과하면은 반도체 현장 안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검사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찍는다든지 UT를 한다는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외관만 깔끔하게 나와주면은 그렇게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공업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제가 주로 일했던 곳에서는 검사 없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진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